예, 근세사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우하고 강복용 학생이 발표를 해줬고 카톡에다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을 먼저 들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지우 학생이 잘 설명을 해줬죠. 특히나 첫 번째 PPT에서 같이 띄워놓고 하려고 했는데 PPT를 띄워놓게 되면은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자동으로 재생이 돼가지고 강의를 녹화하기에는 제 음성과 김지우의 음성이 겹쳐가지고 띄워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거를 가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분제 변동의 기반에는 농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우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모작과 그 다음에 또 뭐였죠? 11법의 발달로 광작이 실시되고 농업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면서 광작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늘어난 경제력을 가지고 신분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 증가하게 된 대표적인 그 문서로서 그 근거로서 공명첩을 가져다가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제시한 공명첩은 공명첩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명첩은 위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지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위조한 문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이가 좀 조악하기도 하고 글씨가 일단 조악해요. 공명첩 자체가 글씨가 이렇게 조악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도장이 찍힌 연도의 만력 가경이 같이 쓰였단 말이에요. 수정사항으로 가경을 같이 쓰였는데 이렇게 쓰인 경우는 거의 99.9%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위조를 언제 한 거냐면은 근대 들어와 가지고 문서를 한 장이라도 더 팔려고 고문서 중에 공백이 있는 문서들이 있어요. 공백이 좀 많은 문서들 그걸 이렇게 잘라다가 그 안에다 문서를 빽빽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명첩이 딱 그런 경우에 전형적인 위조하는 형태에 해당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명첩으로 국가에서는 재원을 확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그리고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다 그랬죠? 호적에 나오는 직역이라 그랬죠. 직역. 직역은 소위 말하는 직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국가에서 직업을 왜 파악을 할까? 파악하는 목적은 부세에 있어요. 부세. 예. 세금을 어떻게 거두느냐에 집중해서 사람들의 직업을 파악하고 그 직업만 가지고도 얘가 양반인지 아닌지, 양반이면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었고 그의 경우에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직업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뭐 4등분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더 편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면제와 비면제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구분을 굉장히 세분화했었고 그것이 직역이란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직역만 가지고도 옛날에는 세금을 부과했는지 면제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것만 가지고는 불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각 지방마다 달랐어요. 세금을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우가 설명해 준 부분은 대체적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신분제의 변화가 조선 후기에 나타났는지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우가 설명한 부분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분제가 해체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향전이라는 것인데요. 향전이 뭐냐? 향전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질 않았었죠. 일단 구향과 신향이 싸우는 거야. 무대가 어디냐? 지방, 향촌이라는 거지. 그럼 구향은 누구냐? 파란색 박스 안에 쳐진 것처럼 향안을 모체로 한 향회를 통해 유향소를 장악한 사람들을 구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안이라는 리스트야, 리스트. 몇 번 얘기했었죠. 그렇죠.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그 지역에서 구향,
지배층이 되는 거지. 지배층이 되니까 부세 문제나 조선 후기엔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학생회 회의 한다 그러죠. 뭐 예를 들면 지우가 우리 사범대 무슨 임원이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학생회 회의 한다 그러면 우리 과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표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이잖아. 그렇게 된다면 그 회의를 향회라 그래. 근데 여기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 좀 끼워달라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 아무나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함안 지역의 이 향안이 향교에 남아 있는데 천정에 남아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향안을 언제 한 번씩 개정을 하냐면 30년에 한 번씩 개정을 했어. 30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할 때 그 넣은 박스를 종이로 봉을 해놨는데 30년마다 그 종이로 봉해놓은 종이까지 남겨져 있다라는 거지. 30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이건 뭐 10살 때 향안이 바뀌었으면 40세 되면 이제 그때 평균 수명이 42, 3세밖에 안 됐는데 죽을 때 돼서야 이제 향안에 들어갈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 향안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 그러니까 한번 장악하고 향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방에서 양반 노릇하는 게 편했겠지. 그렇지. 얘네들을 구향이라 그래. 근데 신향이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인데 30년에 한 번씩 함안에 예를 들어 오면 30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야. 얘네 이 향해를 통해서 뭘 했냐면 요 하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건 뭐 다 알겠지, 그지? 부세 운영과 인사권을 통해서 향리들과 백성들을 통제했어. 중요한 게 부세 문제를 여기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왜 여기서 논의를 하지? 총액제적으로 지방에 한정된 액수를 부과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누구한테는 세금을 거두자, 누구한테 세금을 거두지 말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권한들이 얘네들한테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얘네들한테 있었다라고 보는 거야. 그다음에 향기와 서원을 장악해서 향론을 주도하고 그러면서 유향소를 장악하고 지방에서 권위자 노릇을 할 수 있었겠지. 그렇지. 그리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향약과 동약은 같은 거야. 규모에 따라서 향약 큰 거는 작은 건 동약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양들이 지방에서 지배자인 척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얘네들 지우 발표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몰락을 한단 말이야. 용어를 뭐라고 썼더라? 아무튼 건반이라는 용어도 나왔었죠. 건반이라는 용어도 있었고, 그다음에 잔반이라는 용어도 있었고, 그죠? 건반이라는 것은 문벌, 무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내거나 중앙관직을 역임하거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권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양반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얘네들이 이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얘네들 자리를 빼앗으려면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지. 그지? 신분제 해체, 서민을 중심으로 성장,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은 훨씬 더 경제력도 좋고 뭐 능력도 있고 근데 사족들 중에는 잔반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잖아. 그지?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 기반도 그렇게 높지를 않고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지. 그 갈등을 소위 말하는 향전이라고 해. 향전으로.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향전이라는 것은 영조대 이후에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향전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향전이라는 것은 영조대 이후의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은 그 이전에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아주 극소수지만 향전이라는 게 중종대도 있었고 그래. 중종대면 언제야? 연산군 그 다음에 중종 반정 이렇게 해서 되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 근데 어쨌든 향전이 중점적으로 실록이라든지 연대기 자료에 나온 거는 영조대 이후라고 봐야 돼. 그래.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구향과 신향이 대립하는 신분 갈등은 18세기 영주대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곤 있지. 향전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는 뭐 많은데 크게 분류하자면은 세 분류로 색깔별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시기가 제일 빠른 사람이야. 그리고 선구적인 연구를 했었지. 그래서 조금 넓게 잡았어. 그래서 향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이 양상으로 나타난다. 향 안에 일단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막으려는 사람들이 싸우는 그것도 향전이고, 그다음에 향청 임원, 지배층, 향천에서 여러 가지 부세권 정하는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투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선임되기 위해서 수령권에 아부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손을 쓰겠지.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어, 갈등이 배출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서원과 사후 등의 배양 문제. 우리 파 내지는 우리 스승님을 여기에 좀 올려달라라는 거야. 그 새로 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바탕을 기반을 가지고 자기의 스승이라든지 어, 스승들을 이제 올리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었겠지. 그전에는 멸시당했었는데 경제력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거 뭐 우리 스승님이라고 제사 지내는 문제가 되게 크다 그랬지. 조선시대에는 제사가 거의 전부 권위의 전부야. 제사 잘 지내주면 권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야. 제사 문제에 그래서 오늘날까지 굉장히 신경 쓰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에서 전달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아무튼 제사 지내는 문제, 배양 문제, 요 문제 가지고 이제 갈등이 생겨난 거야. 그다음에 묘지 좋은 데 쓰자, 라는 자기 스승의 무덤, 자기 선조의 무덤 쓰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기득권층하고. 향중쟁단이라고 하는데 향전 말고 요런 용어로도 쓰여. 그래서 향중쟁단이라는 것도 이분께서는 향전으로 봐야 된다. 향중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을 향전으로 볼 것인가 봐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약간 미생나는 분, 광의. 로 향전을 넓게 잡은 거지. 그러니까 되게 많아. 이분이 보기에는 향전이 18세기 이제 영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에 비해서 이제 김인걸 선생님이라는 분은 김인걸이라고 하는 학자는 협의로 봤어. 이런 건 너무 많다. 향중쟁단까지 포함하지 말고 향권, 지방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신구 세력의 대립을 향전으로 봐야 된다. 배양 문제, 묘지 갈등 문제도 넓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요거는 구체적으로 향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십시오. 뭐 요런 문제가 개입이 됐을 때에만 향전으로 보자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첫 번째 분보다는 향전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잡고 있는 것이지. 세 번째 당파적 대립까지도 좀 보자. 왜냐하면은 환국 이후에 탕평정치가 실시되었잖아. 탕평정치 실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살아나긴 했어. 한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향은 아니었었고 임금에만 잘 보이면은 자기도 뽑혀갈 수 있거든. 이런 과정 속에서 당파 좀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잘 보이기 위한 갈등 이런 것까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향과 구향이 갈등을 보인다.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 요거를 이야기하신 분이 김준영 선생님이셔. 우리 저기 역사교육과 선생님.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엔 노란색 플러스 당파적 대립까지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넓게 잡았던 것을 비판하는 노란색 학자의 의견에다가 동조를 하시고 플러스 흰색 당파적 대립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일단 노란색을 알아두시고 넓게는 다른 갈등들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새로 올라오는 계층이
이전에 있던 세력과 향권이라는 것을 놓고 지방에서의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다 라고 향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 그러면 향안의 임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조금 세분화시켜서 볼까? 향안에 들어가는 문제야. 18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향안 자체가 별로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지. 예. 그래서 파치라는 것은 파괴하다의 그 파자에다가 둘치자야. 그러니까 더 이상 쓰지 않아서 그냥 둔 거야. 추가 입력도 당연히 있을 수 있을까? 없겠지. 왜냐하면 향권을 일부 계층들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 입력을 금지시키면서 향안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파괴시켜 버린 거야. 이젠 이 물이 더 이상 없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의 입력 문제가 먼저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야. 양반 자손이잖아. 그렇지. 자기네들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 파치시키지 말고 추가 입력 금지시키지 말고 금지시켰다라는 건 뭐야?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훨씬 더 강하게 가지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강하게 가지려고 했었다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더 들어가고 싶은 거야. 음. 원래는 삼향이라고 해서 삼향, 부, 모, 처변, 예. 아버지 라인, 어머니 라인, 그 다음에 와이프 라인에 반역죄를 저지르거나 그 다음에 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30년에 한 번씩 그 추가 입력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넣어주는 경우에 삼향이 문제가 없어야 쓰리 라인에서 문제가 없어야 입력이 되었던 거야. 근데 조선 후기에는 단향만으로도 야, 너 돈 많어? 돈 많어. 너 이상 뭐 범죄 사실 없어? 나 음주운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 그럼 됐어. 너 입력시켜 줄게. 라고 이렇게 입력이 단향 입력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추가 입력을 금지시키고 다른 사람 안 집어넣으려고 해주고 왜냐면 이렇게 단양으로 입력이 되다 보면은 너도 나도 특권층이 돼버리는 것이지. 그러면서 입력을 금지시켰던 거야. 근데 금지시키면은 금지시킨다고 금지가 되나? 절대 안 돼. 나 절대 야식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 먹는 경우가 많지. 그렇지. 내가 절대 과식 하나 봐라. 하나 봐라 하다 보면 거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돼. 향안 입력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서북지방 같은 경우에는 향안 입력이 매매의 대상이 되었어. 매향 파는 향권을 향안 입력이 되는 것을 파는 거야. 무슨 골프 회원권처럼. 나는 골프 회원권 뭐 사보지도 못했지만 아무튼 골프 회원권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골프 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파는 거야. 사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 이 향권에 대해서 향권을 갖기 위해서 향안에 등록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 영조대 특히나 심각했다 그랬지. 향전의 문제가 경남의 향전이 특히 심각했다라고 해. 그래서 승정원 일기 영조 31년 12월 22일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 요거는 번역본이 아마 없을 거야. 그렇다고 뭐 번역하시오까지는 안 나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간단하게 내용을 보자면 이장이라는 분은 여기 지방에서 수령을 하던 분이야. 그래서 파란색 이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성이 이시고 이장 이 말하기를 영남 좌우도 풍속이 각기 달라서 그래서 우도 가운데에서는 협천, 삼가, 진주 우리 고장 나오네. 협천은 합천이고 삼가도 합천군 삼가면인가 그래 요즘은 합천과 진주지. 합천 진주와 같이 등지와 같은 곳이 더욱 우위괴악 더욱 괴악합니다. 오씨, 엄청 심하다라는 거지. 합천하고 저기 진주가 풍속이 되게 괴랄하대. 경주, 내가 봤을 때 이 경주가 오타 같아. 잘못 쓴 것 같아. 진주 같은데 진주는 우유, 신양, 구향. 뭐 경주 갑자기 튀어나온 건 없잖아. 주자 들어간 거는 진주니까, 그지? 진주겠지. 그래서 진주의 경우에는 또 신향과 구향이 있어서
여기 바로 나오네. 그렇지. 곰캠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겼을 겁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주는 더욱 신향과 구향이 있어서 31년이면 대략 뭐 1740년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어, 진주에 딱 그렇게 있었나 보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향과 구향이 있어서 호상쟁임, 서로 상호할 때 호자고 서로라고 하면 되겠지. 두 개를 그 직임을 다투어서 직임이라는 것은 뭐 향임 정도가 되겠지. 그치? 망유기극의, 부정어야. 망은 부정어.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것보다 더 극한 것은,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없을 정도로 신향과 구향에 다투는 것이 진주에 있었다라고 한 거야. 진주 지역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 되게 뭐라 그러나, 영조대 경남 지역의 향전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장왈 영남 좌우도 풍속 각이, 풍속이 각각 달랐다. 그래서 써있자죠. 이 우도 중, 경상우도겠죠. 왕을 중심으로 이 당시에는 왕이 남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남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바라봐서 남쪽이 우쪽이 오른쪽이 우도가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도니까 좌도는 저쪽 대구 경북 울산 포항 이쪽이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칭하는 이제 우도라는 것은 뭐죠? 결국은 우리 서부 경남 지역이라는 것이죠. 우도 가운데에 협천, 삼가, 진주, 등지와 같은 곳은 우심괴악, 더욱 괴악하여서 경주가 못할 것 같다 그랬죠. 진주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진주로 바꿉시다. 진주의 경우는 더욱 또 신향과 구향이 있어서 서로 그 향임을 다투니 망유기극의 그 기극함이, 이상함이, 극단적인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었다. 뭐 이건 관용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진주 지역에 18세기 들어서 이런 식의 향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료라고 생각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조대 안동 지방의 향전도 있는데요. 1792년 영조대가 아니네. 그러면 여긴 정조대네. 정조대 1792년 1776이 정조 즉위년이니까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향인 가지고 있었던 다툼은 아니었고요. 통청하교였었는데, 통청은 뭐 지우 발표에서도 잘 나왔지만은 뭐죠? 예. 청해지구로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벼슬의 금고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통청하교. 하교는 뭐죠? 학교 나가는 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임금이 내려준 말이니까 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임금이 통청에 대해서 법을 내려줬는데 향교에 봉안을 할까 말까. 근데 영조대학교는 봉안하지 않았는데 정조대학교는 보관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자는 파와 안 하자는 파가 싸웠겠지. 그지? 하자는 파가 좀 이겨가지고 봉안을 했었는데 안 하자는 파가 봉안하는 상자를 파괴한 거야. 그러면 하자는 파와 안 하자는 파가 나뉘어서 싸워서 문제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향전이라고도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하자는 파와 안 하자는 파가 옛날에 있던 파와 새로 등장한 파가 나뉘었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파가 갈려서 나뉘었는데 그 싸운 원인이 단순히 향임이 아니어도 향전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신문지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노비 종목법에 대해서는 뭐 지우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 이미 노비 종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죠. 일천즉천의 원리, 종부법의 원리, 그 다음에 종목법의 원리,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법의 문제는
뭐 쉽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당시 이제 도망노비 이 문제도 나왔는데요. 양난 이후에 지우가 발표하기로는 도망노비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신문제가 해체되어 나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도망노비 문제는 이제 양난 이후에만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고 이미 성종대의 도망노비가 일시백 천만, 10만, 26만 명 이게 좀 과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26만 명이나 된다라고 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래서 세조와 효종 사이에 이미 6차례 추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산업비뿐만이 아니라 공노비도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노비는 뭐죠?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신공을 바쳐야 되니까 국가의 세원 확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세조대부터 실시를 했었고 효종대에는 특히나 추세도감 의계를 제작을 했어요. 의계라는 것은 매뉴얼이라 그랬죠. 47만 7천여 명을 확보하고 있어요. 요거는 단순한 산업이만은 아니었죠. 그렇죠? 노비들이 도망했다. 추세가 있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일단 도망가서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도망가서 어디 가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나가다가 어떤 뭐 쇼생크 탈출도 그렇지만은 어디 옛날 빠삐용 영화 아는 분이 없겠죠. 그죠? 빠삐용 영화 보면 저가 어렸을 때도 오래된 영화였으니까 거기는 탈출하면은 어 탈출하다 죽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탈출을 잘 안 하죠. 탈출하면 바로 도시가 옆에 있다. 그럼 숨어서 할 수 있는 도시가 있다. 그럼 가죠. 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되어 있었다.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홍경리에 난 당시에서도 광부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광부를 단순히 그냥 땅 파는 광부가 아니라 홍경리에 난의 어떤 그 기반 무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군인들을 모집을 했어요. 실제 모아가지고 바로 동전을 하루에 임금을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이 광부들을 어떻게 모집을 했느냐? 방을 전국적으로 붙여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 이런 도망간 노비들, 그다음에 벌어먹을 게 별로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당연히. 자, 공노비 역파는 이미 뭐 지우가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1801년에 공노비 역파 조치를 단행을 합니다. 이것은 실록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조대에 이미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었고 그것을 순조대에 법적으로 단행을 한 것이죠. 창덕궁 밖에서 노비 안을 불태웠다라고 그렇게 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 관련해서는 뭐 이미 정조대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었지만 서울차대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데 서얼입니다. 제가 표지에는 다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는 PPT에다가는요. 16세기 이후에 서울 차별이 강화됐어요. 왜 그럴까요? 벼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썰은 뭐 재산의 상속에서도 차별을 주어졌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겠죠. 근데 그 양첩 자녀, 양첩설이냐, 그러니까 첩 자체가 어머니가 양인이냐 혹은 천첩이냐에 따라서 또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 처벌 된 것도 억울한데 천인이면 더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아무튼 이렇게 차별을 더욱더 세분화시켜서 하고 있다. 그만큼 이렇게 세분화된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먹을 게 더 파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파이가 줄어드니까 차별을 더 세분화시키고 자기네들끼리 가져가는 것은 더 세분화시켜서 강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들의 등용로도 16세기 이후에 아주 한정적이었습니다. 왜? 못 올라오면 안 되니까 똑똑한 애들 올라오면은 자기들 먹을 파이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권 강화를 목표로 했었던 누구? 정조대왕에 의해서 금고가 해제되고 결국은 얘네들도 배설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서울 갈등의 통합, 신분적 한계인
한 개를 가지고 있었던 영조의 입장에서 이 어머니가 무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분 한 개를 가지고 있었던 서울들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영조 아니면 누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통청에 대한 시작은 정조대는 아니었었고 영조대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조가 경상도 서울 통청, 얘네들이 경상도에 있는 서울들이 우리 통청해달라, 좀 벼슬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내립니다. 비답. 답변을 내리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1777년 정조 1년 76년에 즉위하고 정조 1년은 77년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즉위했다라고 1년으로 치게 되면은 그것이 좀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유년칭원법이라고 하죠. 라고 해서 1777년에 정조 1년 서울 허통 절목을 공식 반포합니다. 절목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이상에서 서울 갈등의 통합을 끝으로 신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경이 발표인데요. 보경이 발표는 제가 PPT를 띄워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음성이 같이 나와버려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성이 같이 나와버려서 그리고 PPT 형식이 아니면은 곰캠에서는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PDF 파일로 올려서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영이가 발표한 부분은 양전 사업인데요. 양전 사업은 영조와 정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고민이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잘 알다시피 잘 발표를 했다시피 결국은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20년마다 발표 내용이 있듯이 한 번씩 경국대전에서 대전회통까지 2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잘 해줬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몇백 년에 한 번씩밖에 시행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를 잘 했었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보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편법적으로 양전 사업을 실시한다 그랬었죠. 그게 뭐라 그랬었죠? 사진, 사진의 방법. 아까 보경이가 발표했었던 내용 중에는 사진이 들어가 있었죠. 진전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고 진전이라는 건 뭐죠?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만 조사를 해서 빼고 나머지 땅만 조사를 해서 세금을 거두자라는 것이죠. 이건 편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진전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 속전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실사변에다가 팔매자 쓴 거. 그 속전은 뭐죠? 농사를 연속적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땅을 속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질이 안 좋은 거죠. 연속적으로 농사가 불가능한 땅이었으니까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토질도 좋지를 않고 그다음에 수리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땅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땅을 미리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전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발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수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건 뭐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들어만 두세요. 포락이라고 하고 니전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포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과 관련 무슨 포 이런 거 있잖아요. 포락 물이 물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토지, 강 주변에 있는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쓸려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수가 졌을 때 이렇게 쓸려 나가는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포락지 떨어질 낙자가 있으니까 토지가 있으면 반대로 다른 데
생기는 토지가 있잖아. 그렇죠. 굽이굽이 흘러가가지고 그거는 리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인이 12 그때 시윤이가 발표했을 때 노소 분기됐던 가장 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회니 분쟁이라 그랬었죠. 회니 예, 어디였었죠? 회덕과 니산, 논산의 예치명인 니산. 그 논산은 훈련소 가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다 진흙밭이잖아요, 그죠? 예. 진흙 니전 뭐지? 진흙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데가 굽이굽이 흘러서 퇴적물이 돼서 새로 생긴 토지.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조사를 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포락과 니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조사를 하는데 자는 어떻게 할까? 자, 공법 단계, 세종 단계에서는 토지 크기가 어땠죠? 품질에 따라서 크기가 달랐어. 왜? 품질에 따라 길이가 다른 자를 썼기 때문에 수확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확량을 내는 토지를 해당 토지의 전품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등전은 한 100m 정도만 필요하다면 6등전은 한 600m 정도 되는 길이의 땅이 필요하단 말이지. 품질이 열악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6등전과 1등전을 재는 자의 크기는 같았을까 달랐을까? 달랐지. 그걸 뭐라 그래? 수등이척이라고 하지. 등급에 따라서 수등, 이척 뭐야? 달을 이자에다가 자척자 등급에 따라서 다른 자를 쓴다라는 것이지. 그러다가 영조대 역시 영조대왕이야. 영조대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야 요거 좀 많이 바뀌었어. 토지 품질도 거의 비슷하게 되었고 일단 토지 품질에 따라서 토지 크기를 다르게 하니까 너도 유리한 쪽으로 세금 덜 내는 쪽으로 간단 말이지. 정해달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토지 품질도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 기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뭐야 농약도 좋아지고 12들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토지 크기 같게 하자 이거야. 그래서 만든 게 뭐지? 양척동일법이지. 양척동일법. 예. 양전을 실시하는데 자를 똑같이 쓰자라는 것이지 토지의 크기가 그럼 같아질까 달라질까 같아지게 되겠지. 아무튼 영조대 이후에 이렇게 양전 사업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야. 또 하나 변화된 게 뭐라 그랬더라? 보영이가 잘 지적해줬지만 발표해줬지만 뭐를 파견한다 그랬지? 토지조사 사업 실시하는데 누구 파견한다 그랬어? 수홍아, 듣고 있니? 잘 듣고 있나? 수홍이 학회장 됐다며? 수홍이가 대답해봐. 들리진 않겠지만 누구 파견한다고? 균전사. 17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숙종대부터 파견하기 시작을 했는데 영조대 이후에 더욱더 확실하게 규정을 짓고 내내 파견하기 시작해. 균전사. 균역법. 뭔가 좋잖아. 그렇지. 균자 들어가면 뭐야? 평균. 똑같이. 다르게가 아니라 똑같이 균등하게 뭔가 좋은 표현이 의도는 좋아 일단 나는 혹평을 했었지만 균역법도 그렇지만 균전사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좋은 뜻에서 토지를 재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지. 170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되면서 영조대에 확실하게 널리 파견되기 시작했다. 누가? 균전사가. 원래 누가 했던 거야? 수령님이 했었던 것이지. 수령님이 하면 나쁘나요? 나쁘죠. 왜? 수령님이 하다 보면 지방에서 결탁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게 되고 국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국가에서 보자면 조금 계산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떨어져. 중간에 말아먹겠네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국가에서 파견해야 되겠지. 공무원, 감사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하나 호크아이로 매 눈으로 살펴보자 이거지. 그게 누구야? 균전사라는 것이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전 사업이 20년마다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못했고 그렇지만 보완을 통해서 양전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고 토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성공을 했어. 조선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지. 자, 이번 근세사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험은 금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사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국
현세한 수업 시간에 다시 이어서 조선사회가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으며 근대 사회와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